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올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수급 안전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오늘 경인 양행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소재 부품 장비 대책 시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약 6개월간 규제 대상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화를 이루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대폭 늘리는 등 수급 안전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00대 품목은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합니다. 지난해 3분기 세계 펀드 순자산 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세계 펀드 순자산 총액은 41조 1,480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429억 달러, 0.1%가량 감소했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1,587억 달러, 0.9% 줄어든 반면 채권형 2.7%, 혼합형 2.3%, 머니마켓 펀드는 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펀드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상위 15개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중국 등 나머지 10개국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펀드 순자산은 4,667억 달러로 1.6% 줄어들었지만 국가별 순위는 13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전국 22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대구 등의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경남, 울산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6.82%가 오른 가운데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은 부동의 1위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그룹 지주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총괄 책임자로서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알려 인사 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진 않았고 부정채용으로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BI가 지난해 LG 이노텍에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특허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미국 정보통신 솔루션 업체인 BI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학필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 이노텍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LG전자 대상 소송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옵트론텍과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허 침해 광학필터 미국 수입 금지 조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I는 LG전자와 LG전자 미국 현지 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의 한국 기업이 자사의 광학필터 특허를 침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ITC에 미국 수입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페스프라잔이 멕시코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과 계약을 맺고 팩수프라잔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목샤8은 팩수프라잔의 현지 판매 권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해 5천만 달러, 우리 돈 580억 원으로 두 회사는 현지 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팩수프라잔을 발매할 계획입니다. 팩수프라잔은 기존에 널리 쓰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차세대 약물로 불리며 지난해 11월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4분기에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만큼 연초부터 민관 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250개사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랩이 인공지능 정보보안 스타트업 제이슨을 인수했습니다. 메드팩토는 올해 상반기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팩토서팁과 영국 아스트라잔제네카의 면역 항암제 인핀진을 병용 투하하는 임상 2상을 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